2016년 4월 17일입니다. 오전 10시 45분이고요. 아유, 선거 끝났다. 민주당이 어떻게 또 과반이 아니고 제1당이 돼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뭐 선거 끝나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민주당이 이겨서 좋기도 하고. 여튼 오늘은 사기 열전을 읽을 건데요. 권 95 번역 등관 열전을 읽을 겁니다. 번역 등관 열전 제 35를 읽을 거고요. 와, 바람이 뭐 이렇게 많이 불까? 번역 등관 열전이라는 거는 뭐 번역 등관이 사람 이름인 건 아니고 번역 등관 각각이 4명을 이르는 말인데, 번이라는 거는 이제 번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더라? 여기기였나? 여기 누굴까? 번쾌. 그 역은 이제 역상이랍니다. 역상이 아마 여기기 동생이었나? 안녕하세요. 아랍을 보면 짓는개님 안녕하세요. 등이라는 거는 그 하우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관은 관영을 의미합니다. 전부 다 이제 그 유방을 위해서 싸웠던, 이름이 야한 유방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죠. 장군들이죠. 자, 그러면은 역상의 형인 이제 여기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기는 나중에 따로 이제 역생 육고 열전인가? 아무튼 그 따로 또 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열전 읽기 전에 좀 잠깐 정정해야 될 게, 내가 옛날에 그 뭐지? 상황열전 할 때, 상군열전 할 때 내가 좀 틀리게 말한 게 있더라고. 그 오고대부라는 거는 이제 백리해를 의미하는데, 그 백리해는 보자, 춘추시대 지도를 볼까요? 백리해라는 사람은요, 내가 상황열전 보니까 요진나라의 대부라 그래놨던데 요진나라가 아니고 요진나라의 대부입니다. 내가 아마 그 읽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실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정정했습니다. 그 외에 뭐 정신없이 막 읽다가 실수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가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양후 번쾌는 폐현 사람이다. 폐현이라는 거는 강소성 폐현. 강소성이니까 아마 이 근처 어디 아닐까? 아무튼 이 어딜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조조도 폐현 사람이라 그러지 않나? 그는 개의 도사를 생업으로 하면서 유방과 같이 은둔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유방을 따라 풍 땅에서 군사를 일으켜 폐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유방은 폐공이 되자 번쾌를 사인으로 삼았다. 사인이라는 건 이제 집안의 집사람이라는 거죠. 사인으로 삼았다. 그는 또 호른과 방여 땅을 공격하고 돌아오다가 풍 땅을 방비하면서 사수군의 감을 풍 땅 부근에서 공격하여 무찔렀다. 호른과 방여는 어딜까요? 호른과 방여는 산동성 쪽이라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여기로 공격도 가고 막 주변에 막 치고받고 싸웠다, 그런 말은 같네요. 그죠? 다시 동쪽으로 폐현을 평정하고는 설현 부근에서 사수의 군수를 격파했다. 설현이라는 거는 설 땅이 여기죠. 여기가 설현입니다. 사마이와 탕현 동쪽에서 전쟁을 벌여 물리치고 적군 15명을 참수하고 국대부의 자기를 받았다. 탕현이라는 거는 어디냐면은 탕현, 요게 탕현인, 요게 탕이지, 여기네요. 여기 대충 요 전역이 요 근처네요. 그죠? 상비군으로 폐공을 지원하여 복양현에서 장한의 군대를 격파할 때 성을 먼저 올라가 공략하고, 복양이라는 거는 복양은 여기 요 근처입니다. 동군 쪽이죠. 장한의 군대를 공격할 때 성을 먼저 올라가 공략하고 적군 23명을 참수하여 열대부의 자기를 받았다. 다시 상비군으로 폐공을 지원하여 성양현을 공격할 때도 가장 먼저 성에 올라갔다. 성양이라는 거는 산동성이랍니다.
아마 이 근처 어디겠죠. 이 근처에서 역사하고 있네. 그죠? 자, 호유향을 함락시키고 이후의 군사를 격파하여 적군 16명을 참수하여 상간작의 묘사를 받았다. 호유향은 어딜까요? 호유향 하남성, 아마 이 근처 어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동네 지명도 잘 모르는데 내가 중국 땅을 어떻게 알겠어. 그냥 대충 이 근처가 아닐까 싶은 거지. 아는 거는 말씀드릴 거고. 자, 패공을 따라 성무현에서 동군의 수위를 공격하고 포위하여 적을 물리쳤으며 적군 14명을 참수하고 포로 11명을 잡아 5대 무해작을 받았다. 동군이니까 이 근처 아닐까? 패공을 따라 진나라 군사를 공격하고 박당의 남쪽으로 나아가 강리에 주둔하고 있던 하간군 군수의 군대를 격파했다. 하간군은 또 어딜까? 보자. 박당에 주둔하고 있다 그랬는데 박이라는 게 하남성 상구현이라 그러네. 상구가 아마 이 근처 어디일 텐데. 아무튼 그 근처에서 뭐 또 싸워서 이겼답니다. 진나라하고. 또한 개봉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조분의 군대를 격파하여 적을 물리치고 척후병 1명을 베고 적군 68명을 참수하였으며 27명의 포로를 잡아 경해작을 받았다. 되게 특이하네요. 이렇게 세세하게 이게 그 적군 몇 명을 잡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번쾌가 처음인 것 같아. 무슨 농공행사 보는 것 같습니다. 패공을 따라 고구에 주둔하고 있던 양웅의 군대를 격파했다. 월릉을 공략하고 월릉인가? 아무튼 왈릉을 공략하고 가장 먼저 성에 올라 적군 8명을 참수하고 44명의 포로를 잡아 현성군이라는 봉을 받았다. 패공을 따라 장사와 환원을 공격하고 하진을 봉쇄하였으며 동쪽으로 시향에 주둔하고 있던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고 남쪽으로 주 땅에 주둔하고 있던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보자. 시향은 하남성, 그 다음에 주도 하남성이니까 대충 처음에 여기서 싸우다가 이제 서쪽으로 와가지고 이 근처에서 싸우고 있네요. 그죠? 자, 남쪽으로 양성현에 있던 남양군 군수 여의를 격파했다. 동쪽으로 완현의 성을 공격하였는데 가장 먼저 성에 올라갔다. 남양은 여기입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 서쪽으로 막 가고 있죠. 그죠? 이동하고 있죠. 서쪽으로 역현에 이르러 적을 물리치고 적군 24명을 참수하고 포로 40명을 잡아 추가로 복록을 받았다. 무관 땅을 공격하고, 무관은 남양에서 장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거죠. 관문이죠. 패상에 이르러 도위 1명을 참수하고 적군 10명을 베었으며 포로 46명을 잡고 병졸 2900명을 항복시켰다 라고 합니다. 느릿느릿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항우가 회하 땅에서 주둔하고 희하 땅에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패공을 공격하려고 했다. 패공은 희하 땅이라는 거는요 42번째 각주인데 지금의 섬서성이라네. 아마 섬서성이니까 장안 근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방을 공격하려고 했다. 패공이 유방입니다 여러분. 패공은 100여 명의 기바명을 대동하고 항백을 통해서 항우를 접견하고는 함곡관을 봉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죄하였다. 항우가 병사들에게 주연을 베풀었고 술자리가 무리기자 아부는 패공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 아부라는 거는 그거죠. 그 범증 아닌가? 아부가 45번 그죠. 범증이죠. 항우한테 이제 아부라고 불렸죠. 아부라는 게 아버지의 버금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패공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 항장에게 좌중에서 칼춤을 추다가 패공을 치라고 명령하였지만 이게 바로 홍문의 회인가? 홍문의 회식. 홍문의 회식. 자, 회식이라 부르진 않지만 명령하였지만 항백이 항상 패공을 엄호하고 있었다. 당시에 패공과 장량만이 연회에 참석해 있었고 번쾌는 병영 밖에서 사태가 급박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철방패를 들고 병영 안으로 뛰어들었다. 병영의 보초가 번쾌를 저지하자 번쾌는 곧장 돌진하여 장막 아래에 섰다. 항우가 그를 목격하고 누구냐고 물으니 장량이 패공의 경원이라고
경호원인 번쾌란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항우는 장사로다 하고 말하고 술 한 주전자와 돼지다리를 하사했다. 번쾌는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칼을 뽑아 고기를 잘라서 다 먹어치웠다. 항우가 더 마실 수 있는가 라고 물으니 번쾌가 말하였다. 신은 죽음도 사용하지 않거늘 어찌 술 한 주전자를 사용하오리까. 그런데 회공께서 먼저 국경을 넘어 함양을 평정하였지만 패상에 주둔하면서 대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대왕께서는, 여기서 대왕이라는 것은 이제 항우를 의미하죠. 대왕께서는 오늘 도착하시어 소인배들의 말을 듣고 패공과의 사이에 틈을 만들고 계십니다. 신은 천하가 분열되어 사람들이 대왕을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되옵니다. 항우는 묵묵부답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상황 설명해드리면은, 잠깐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항우가, 그러니까 그때 초나라 왕이 누구였더라? 초나라 회왕이었나? 잠시만요. 누가 방송 링크를 달라 그래. 뭐야? V 더하기 2 빼기 F, 그거 오일러 공식이잖아. 잠깐만요. 내 방송 링크가 뭐더라? 이게 뭐냐면은 초나라 왕이 이제 제후들한테 함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제 진나라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항우는 당연히 자기가 먼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유방이 가장 먼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항우가 개빡쳐가지고 유방을 잡아 죽이려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게 이제 홍문의 회였고, 그 관련한 얘기를 지금 사마천이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패공이 변소로 가면서 손짓하며 번쾌를 불러내었다. 병영을 벗어나자 패공은 수레를 남겨둔 채 혼자 말을 탔고 번쾌 등 네 사람은 걸어서 뒤를 따랐으며 산아래 새끼를 따라 패상의 군영으로 도망쳐 돌아온 뒤 장량을 시켜 항우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항우 역시 마음이 흡족하여 패공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 이때 번쾌가 병영에 달려들어 항우를 나무라지 않았다면 패공의 과업은 끝났을 것이다. 그러면은 아마 중국은 조각조각 나눠졌겠죠. 나는 중국이 너무 좋은데 조각조각 나눠졌으면 좋겠다. 잠깐만요. 자, 다음날 항우는 함양에 입성하여, 함양이라는 건 뭐 그때 장안 근처를 의미하죠. 원래는 A 더하기 B의 n승은 인생 나누기 n은 x가 아니다. 그건 뭐지? 그건 무슨 공식이지? 자, 다음날 항우는 함양에 입성하여 모두 몰살시키고 패공을 한왕으로 옹립하였다. 한왕은 번쾌에게 열후의 자위를 내리고 임무후로 불렀다. 번쾌는 낭중으로 승진하였고 한왕을 따라 한중으로 진입하였다. 한중 땅은 이제 여기죠. 한왕은 회군하여 삼진을 평정하였고, 삼진이라는 건 이제 여기 진나라에 있던 세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거는 이제 세나라, 그 다음 정나라, 그 다음 옥나라, 이렇게 세 나라죠. 그 장안하고 사마은하고 동해가 이제 봉작받은 어떤 곳이죠.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올라오 뒤들어가네 이러, 그건 잘 모르겠어. 자세히 들으면 또 기억날지도 모르죠. 자, 아무튼 한왕은 회군하여 삼진을 평정하였고, 번쾌는 단독으로 백수 북쪽에서 서현 현승의 군대를 공격하였으며 옹현 남쪽에서 옹왕의 날쌘 기마병을 격파하였다. 한왕을 따라 옹현과 태성을 공격하였을 때 가장 먼저 성에 올라갔다. 호치현에서 장평의 군대를 공격할 때 성을 공략하고 가장 먼저 올라가 진지를 함락시켰고, 혈령과 현승 각각 한 사람의 목을 잘랐으며 적군 11명을 참수하였고 포로 20명을 잡아서 낭중기장으로 승진하였다. 요게 이제 진나라를 공격하는 그 얘기예요. 삼진을 공격하는 일화죠.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아무튼 삼진을 이제 공격하는 상황을 쭉 나열해 주는 겁니다. 번쾌는 한왕을 따라 양항 동쪽에서 진나라의 기마병을 공격하여 적을 물리치고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조분을 공격하여 미, 괴리, 유중, 함양을 함락시켰다. 전부다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진나라 땅들입니다. 패구를 수몰시킨 것은 번쾌의 최고의 공적이었다. 역양현에 이르러서 시급으로 두 현의 번향을 받았다. 한왕을 따라 항적을 공격하여, 항적이라는 건 이제 항우를 가리키죠. 자조 땅을 몰살시켰다. 자조라는 거는 어딜까? 자조 68번 각주인데 산동성이라네? 아마 이 근처 어디 있는 땅이겠죠. 외황현에서 왕무와 정거의 군대를 격파했다. 추, 노, 하구, 설을 공략하였다. 추나라도 산동에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노나라는 요 근처에 있던 나라고, 하구라는 건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어디 근처에 있었겠지. 항우는 팽성에서 한왕을 무찌르고, 팽성이라는 건 요 남쪽에 있는 항우의 본거지죠. 팽성에서 한왕을 개작살내고 노와 양 땅을 수박하였다. 노나라하고 그 다음에 대량이란, 아마 양이라는 건 대량을 의미하겠지. 대량을 땅을 수복하였다. 자, 번쾌는 형양으로 돌아와, 형양이라는 거는 여기 당시 한나라의 일종의 본거지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죠. 돌아와 평음에 2000호를 시급으로 더 받았고 장군으로서 광무산을 수비하였다. 광무산도 그 형양 근처에 있는 산이랍니다. 1년 뒤 항우가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자 한왕을 따라 항적을 공격하여 양하현을 함락시키고 초나라 주장군의 병졸 4000명을 사로잡았다. 항우가 동쪽으로 가서 그때 제나라를 공격하고 있었죠. 아마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진현에서 항적을 포위하여 크게 무찔렀다. 호릉을 몰살시켰다. 진현이라는 거는 요 근처에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항적이 죽자 한왕은 황제가 되었으며 번쾌는 견고한 수비와 전공 때문에 800호의 시급을 더 받았다. 번쾌는 고조를 따라 반란을 일으킨 연나라 왕 장도를 공격하여 연나라라는 거는 이제 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죠. 연나라 왕 장도를 공격하여 장도를 사로잡고 연나라 땅을 평정하였다. 초왕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자, 요거는 회음호 한신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의미하는 말이죠. 초나라를 평정하게 하였다. 다시 그때 초나라의 봉지는 요 근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진땅에 도착하여 한신을 체포하고 초나라를 평정하였다. 다시 여루의 자기를 하사하고 제후의 부절을 주어 대대로 세습하게 했으며 무양을 시급으로 주고 무양후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미 책봉하였던 시급을 해제하였다. 시급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하고요. 땅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세금이나 그런 것들을 걷어들일 권리를 의미하고, 부절이라는 것은 공문서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겁니다. 증명서죠. 번쾌는 장군으로서 고조를 따라 대땅에서 모반을 일으킨, 대땅이라는 것은 여기죠. 대나라 땅에서 모반을 일으킨 한왕신을 공격하였다. 요 한왕신은 이제 회음호 한신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강후 등과 함께 곽인에서 운중으로 가면서 대땅을 평정하여 시급 500호를 더 받았다. 진희와 망구신의 군대를 공격한 것 때문에 양국현에서 전쟁하였고, 백인현을 격파할 때는 가장 먼저 성에 올라 청하와 상산 등 모두 27개의 현을 함락시켜 평정하였고, 동원현은 철저히 파괴하여 좌승상으로 승진하였다. 전부다 여기 조나라 이북지역, 조나라 북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거는 요 관련한 얘기는 제가 이제 한신 노관열전에서 충분히 읽은 바가 있죠. 왜냐하면은 한신이 원래 요 땅에 이제 봉해져 있다가 북쪽으로 와서 이제 마읍으로 옮겨가지고 자기 봉주를 옮겼는데, 근데 한신이 이제 흉노에 투항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나라 이북 지역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종과 광창에서 김무양과 김무안과 윤반의 군대를 격파했다. 대땅의 남쪽에서 진희의 부대장으로 흉노적인 왕항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 기세로 삼합에서 한신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번쾌 휘하의 사병이 한신을 베고 횡곡에서 진희의 오랑캐 김하병을 공격하여 장군 조기를 참수하였으며, 대승상, 풍량, 군수, 손분, 대여장, 왕항, 태복인, 해복 등 10명을 생포하였다. 요즘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렇게 목이 가렵지?
번쾌는 여러 장군들과 함께 대땅의 73개 향업을 평정하였다. 그 후 연나라에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장도가 죽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 노관을 이제 유망이 그거 했는데 연왕으로 뒀는데 노관도 나중에 흉도로 이제 그냥 투항해버리죠. 그때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 연나라에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번쾌는 재상의 신분으로 노관을 공격하여 개의 남쪽에서, 개라는 거는 요 근처에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개 땅에서, 개의 남쪽 땅에서 그의 승상인 저를 격파하고 연나라의 18개 현과 51개 향업을 평정하였다. 1300호의 시급을 더 받아 무양현 5400호의 시급을 확정하였다. 번쾌는 고조를 따라 적군 176명을 참수하고 288명을 생포하였다. 단독으로 7개 군 대대를 격파하고 5개 성을 함락시켰으며 6개 군과 52개 현을 평정하여 승상 1명, 장군 12명, 2000여 석에서 300석까지 모두 11명을 체포하였다. 좀 이상한데? 이게 앞에 다른 어떤 열전에서는 이렇게 공적을 세세하게 세세하게 막 이렇게 늘어놓진 않았었거든. 무슨 행장록처럼 이렇게 막 해놨네. 좀 특이하네요. 번쾌가 특별 대우 받는 거야? 번쾌는 여후의 여동생, 여후라는 거는 그 유망의 와이프죠. 여후의 여동생 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항을 낳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장군들에 비하여 고조와 가장 가까웠다. 앞서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고조는 병이 깊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공중에서 와병 중이었다. 경포라는 거는 무슨 왕이었더라? 구강왕? 맞아, 구강왕 경포죠.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고조는 병이 깊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공중에서 와병 중이었다. 호위병을 불러 군신들을 들지 못하도록 명령하자 강후와 관영 등의 군신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10여일이 지나자 번쾌는 공중에 작은 문을 열어젖히고 곧바로 들어갔고 대신들이 뒤를 따랐다. 고조는 홀로 황관을 베고 누워있었다. 황관을 베고 누워있었다. 남자 무릎에 누워있었다. 이상하네. 번쾌 등이 고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처음 폐하께서 신등과 함께 풍과 폐 땅에서 군사를 일으켜 천하를 평정하셨을 때 그 얼마나 기고만장하셨습니까? 이제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는데 어찌 그리 지쳐 보이십니까? 폐하의 병이 깊어져 대신이 놀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신등을 접견하여 국사를 논의하지 않고서 도리어 환관한 사람과 더불어 세상을 회피하고 계십니까? 폐하께서는 조고의 일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제는 웃으면서 일어났다. 고제라는 것은 유망을 의미하고요. 조고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나라 말기 이제 이세왕제 호해가 조고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아무튼 나라를 말아먹은 일을 의미합니다. 조고가 그때 황관이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사열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몽염열전에도 나오고 아무튼 많이 읽었던 그게 있죠, 그죠? 자, 그 후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는 번쾌에게 재상신분으로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아까 나왔던 대목이죠. 이때 고조의 병이 심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번쾌가 여씨와 작당한다고 비방하였다. 여씨라는 건 이제 와이프 집안, 외척하고 작당한다고 비방하였다. 즉 황제가 어느 날 붕어하면 번쾌는 군대를 이끌고 척씨와 조왕 여의의 일족을 멸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고조가 이 소리를 크게 듣고 진노하고 곧바로 진평을 시켜 강호를 싣고 번쾌를 대신하여 군대를 통솔하고 번쾌를 즉각 참수하라고 하였다. 진평은 여후가 드러누워 두려워 번쾌를 장안으로 압송하였다. 고조가 붕어하자 여후는 번쾌를 석방하고 자기와 시급을 되돌려주도록 하였다. 효해제 6년, 해제라는 거는 효해제는 그거죠. 이대왕제인가? 아무튼 6년 번쾌가 죽자 무후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아들 번항이 대신하여 후작이 되었고 번항의 어머니 여수 역시 임광후가 되었다. 고후라는 건 이제 여후를 의미하죠. 유망 와이프. 고후는 때때로 정권에 휘둘러 대신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번항이 후작을 대신한 지 9년 만에 고후가 서거하였다. 대신들이 여씨 자제들과 여수의 가솔들을 주살하고 극여세로 번항을 주살하였다. 이게 왜 이랬냐면은 지금 1년 사이가 무슨 판이냐고? 무슨 판이냐는 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망이 죽고 난 이후에 한나라 황희가 거의 뭐 여씨한테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외척이 이제 전행하던 시대여가지고
원래 유씨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여우가 죽자마자 아무튼 여우의 어떤 주변 사람들을 쳐 죽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문 아니지. 원문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줄줄이 읽습니까? 그렇게 하면 원문을 한자 원문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중국 현지 사람들도 이렇게 읽지 못해요. 번역된 거지. 그 정범진이라는 분이 성균관대 이제 중어중문 쪽 사람 중문학과 교수라는데 요 분이 이제 번역한 걸 내가 읽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었는데 까치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정범진이란 분이 번역한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써 무양후의 가통은 몇 개월 동안 끊어졌다. 그러나 효문제가 즉위하자 곧바로 변쾌의 또 다른 서자 번불인을 무양후로 책봉하였고 옛 자기와 시급을 되돌려 주었다. 번불인은 후작이 된 지 29년 만에 죽었고 시호는 황후였다. 그의 아들 번타광이 대를 이어 후작이 되었다. 6년 후 후작 집안의 가신이 타광의 죄를 짓고 그에게 원한을 품고 곧바로 상소를 했다. 황후 번불인은 병이 있어 성결하지 못하고 고장가요? 자기 부인과 자기 동생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타광을 낳았으니 타광은 실제로 황후의 아들이 아니므로 후작이 대를 이을 수 없습니다. 황제는 법관을 불렀다. 효경제 중원 6년 타광은 후작을 박탈당하고 평민이 되었으며 봉지도 해지되었다. 이걸 믿었단 말이네 황제가. 자, 아무튼 요까지가 번쾌 열전이고요. 아까 이제 번역 등관 열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번에는 역의 열전 읽어봅시다. 역상입니다. 역상. 곡주후 역상은 고양현 사람이다. 진승이 봉교했을 때 역상은 젊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리저리 노략질하여 수천 명을 모았다. 폐공이 유망이죠. 폐공이 토지를 공략하여 진류현에 이르는 지 6개월 뒤 역상은 병졸 4,000명을 이끌고 기 땅에서 폐공에게 귀순하였다. 진류 땅은 여기에요. 진류 땅은 아마 이 근처일 거야.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근처일 거예요. 동군 근처일걸? 역상은 폐공을 따라 장사를 공격할 때 성에 가장 먼저 올라왔으므로 신성군이라는 자귀에 책봉되었다. 역상은 폐공을 따라 구지현을 공격하고 황하의 나루터를 봉쇄하였으며 낙양 동쪽에서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다. 낙양 동쪽이라니까 삼천군 동쪽이겠네. 대략 이 근처에서 싸웠다 그런 말이겠죠. 아까 이제 번쾌라는 사람은 그 유방이 이제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따라다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역상도 대략 처음 일으키고 난 이후에 조금 뒤에부터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 같네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 같아요. 폐공을 따라 완과 양을 공략하여 함락시키고, 완은 남양이죠. 자, 함락시키고 17기현을 평정하였다. 역상은 단독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순관을 공격하고 한중을 평정하였다. 순관이라는 거는 섬서성 순양현이라네? 아마 이 근처 땅이겠죠. 예, 단독으로 여기를 평정하였다. 항우는 진나라를 전멸시키고 폐공을 한왕으로 옹립하였다. 한왕은 역상에서 신성군의 자기를 하사했고 역상은 한중의 장군의 신분으로 농서도위가 되었다. 농서 땅이라는 것은 요 땅을 의미합니다. 역상은 단독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북지와 상군을 평정하였다. 북지, 상군은 여기죠. 북지군, 상군이죠. 지도가 좀 보입니까? 언지현에서 옹왕의 장군을, 순읍에서는 장군 주류를, 인양에서는 소장을 격파했으므로 무성현 6천호를 시급으로 받았다. 요거는 이제 유망이 한중에서 나와가지고 삼진을 평정할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상은 농소도위의 자격으로 폐공을 따라 항적의 군대를 5개월 동안 공격하였고 거야현을 지나 종리말과 전투를 하였는데 그 전투가 아주 격렬하였다. 거야현에서 전투하였다. 거야현은 어딜까요? 산동성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 근처 어디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휙휙 지나가네. 한왕은 역상에게 양나라 재상의 인장을 하사하였고 시급 4,000호를 보태주었다. 양나라라는 거는 이제 요 근처에 있던 나라죠. 대량 땅을 의미하겠지. 자, 역상은 양나라의 재상 자격으로 한왕을 따라 2년 3개월 동안 항우를 공격하여 호릉을 공략하였다. 항우가 죽자 한왕은 황제가 되었다. 그에 가을 연왕 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아까 나왔던 얘기죠, 그죠? 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역상은 장군 자격으로 한왕을 따라 장도를 공격하였고 용탈현에서 전투를 하였는데 성에 먼저 올라가 진지를 함락시켰고 장도의 군대를 역현 아래에서 격파했다. 여기라는 것도 요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보자. 적을 물리친 공로로 우승상으로 승진하였고 열후의 자기를 받았으며, 열후라는 것은 뭐 제후급이라는 거지.
제후의 부절을 받아 대대로 이어졌으며 시급으로 탁현의 5,000호를 받았고 봉호는 탁후였다. 탁이라는 것도 요 근처 땅입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 귀큰 유비가 탁현 사람이죠. 역상은 우승상 신분으로서 단독으로 상곡을 평정하였고, 상곡이라는 것은 요 땅이죠. 상곡군. 그 기세로 대땅을 공격하여 조나라 재상의 인장을 인수하였다. 대땅을 공격하였다. 역상은 우승상과 조나라 재상의 자격을 가지고 단독으로 강무 등과 함께 대나라와 안문을 정벌하고, 대나라 승상 정종, 임시 재상 곽동, 장군이야 연봉 600석을 받는 관원 19명을 생포하였다. 상곡은 여기고 대구는 여기고 안문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한왕신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역상은 귀국하여 장군의 자격으로 태상왕을 11년 7개월 동안 후위하였다. 태상왕이라는 거는 그 유방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태공이죠. 태공. 유방의 아버지. 역상은 우승상의 자격으로 진희를 공격하였고, 진희는 그 어디입니까? 여기 땅에서 태원 땅인가? 아무튼 요 근처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었죠. 그죠? 한신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여기서 한신은 회음의 한신. 동원현을 몰살시켰다. 역상은 또 우승상 자격으로 고조를 따라 경포를 치고 그의 선두진지를 공격하고, 경포는 이제 국왕왕 경포죠. 6개군 73개 현을 항복시켰으며 승상 임시재상 대장 각 한 사람과 소장 2사람 연봉 2000석이야 600석까지의 관원 19명을 생포하였다. 역상은 효회제와 여우를 섬겼을 때 병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자가 황인 그의 아들 역기는 여록과 친하게 지냈다. 여후가 서거하자, 여록이라는 게 여후의 오빠의 아들이래요. 이거는 조카인가? 조카라 그러나? 자, 역황에게 여록을 위나록 하였다. 여록은 그것을 믿고 그와 함께 예출하였고, 태위주발은 곧바로 북군에 들어가 장악하고 마침내 여실족을 주살하였다. 이에 역상이 죽었고 경후라는 시효가 내려졌다. 그의 아들 역기가 후자기들을 이었다. 천하의 사람들은 역황이 친구를 팔았다고 수군되었다. 재밌네. 효경제 전원 3년. 전원이라는 거는 이제 효경제 당시의 연호입니다. 연호. 오나라, 초나라, 제나라, 조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자 5초 7곡이 아닌가 보네. 고조는 역기를 장군으로 삼아 조나라성을 포위하게 하였지만 10개월 동안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유후 난포가 제나라를 평정하고 돌아오자 조나라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고 조나라를 전멸시켰으며 왕이 자살하자 본국을 해제하였다. 효경제 중원 2년 역기가 평군을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자 경제가 진노하며 역기를 재판하도록 하였고 죄가 드러나자 후작을 박탈하였다. 경제는 곧바로 역상의 다른 아들 역견을 목후로 책봉하여 역시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목정후가 죽자 그의 아들 강후 수성이 계승하였다. 수성이 죽자 그의 아들 회후 세종이 계승하였다. 세종이 죽고 그의 아들 종근이 후작을 계승하였는데 그는 태상이 되었으나 죄를 지어 본국을 해제당하였다. 역시의 자손들은 그렇게 크게 끝이 좋지 않네요. 태상이라는 거는 그 국영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뭐 중요한 재상급은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번역 등관 중에 번하고 역까지의 어떤 열전이고요. 다음은 등을 한번 읽어보죠. 하우영입니다. 하우영. 여우무 하우영은 폐현 사람이다. 폐현의 마국간 사흘을 지냈다. 매번 사신과 빈객을 정송하고 돌아올 때에는 폐현의 사상정을 지나면서 유방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루에를 넘기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유방의 친구였나 보네. 얼마 있다가 하우영은 시험삼아 임용한 혈리가 되어 유방과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 유방이 하우영을 희롱하다 상처를 입히니 어떤 사람이 유방을 고발하였다. 유방은 당시에 정장이었고, 정장이라는 거는 뭐 하급관리 같겠죠. 하급관리였겠죠.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 유방은 결코 하우영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하우영은 이를 증언하였다. 나중에 이 사건은 번복되었고 하우영은 위증죄로 유방에 연루되어 1년 동안 수감되었고 수백 대의 매질을 당하였지만 결국은 유방의 사건에서 벗어났다. 이게 뭐냐면은 유방하고 이제 하우영하고 장난치다가 하우영이 한 대 쳐맞았나봐 실수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남한테 상처를 입힌다는 거는 큰 죄였거든요. 진나라 법이 좀 그만큼 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되면 유방이 까딱하면 목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하우영이 제가 나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이제 한 거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초 유방이 노역자들과 함께 폐연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하오영은 혈령의 부관으로서 유방의 사신 역할을 하였다. 유방은 폐연을 하루 만에 항복시키고 폐공이 되자 하오영에게 7대부의 자기를 하사하고 그를 태복으로 임명하였다. 7대부라는 거는 뭐 공대부랍니다. 7등급 자기랍니다. 하오영이 폐공을 따라 호릉을 공격했을 때 하오영이 소하와 함께 사수군의 군감 평을 함곡시키자 평은 호릉을 가지고 투항하였다. 사수라는 거는 산동에 있던 군입니다. 군현입니다. 자, 그는 또 폐공을 따라 탕현에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였고 재양현을 공략하였으며 호양을 항복시키고 옹구 아래에서 우이의 군대를 격파했다. 전차로 질주하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공로로 집백의 자귀를 받았다. 집백이라는 거는 집백이다. 집백은 뭘까? 초나라의 관작인데 집규 다음 서열이랍니다. 집규가 제후 정도예요. 하오영은 항상 태복의 자격으로 폐공을 수레에 모시고 다녔으며 폐공을 따라 동화와 아래에서 장암의 군대를 공격하였을 때 전차로서 질주하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 무찌른 공로로 집규의 자기를 받았다. 동화라는 거는 요 근처에 있는 나루터입니다. 현이기도 하고요. 하오영은 포로 68명을 잡고 또한 일찍이 폐공을 수레에 모시고 개봉에서 조분의 군대, 고구에서 양웅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하오영은 포로 68명을 잡고 군절 850명을 항복시켰으며 인장 한상자를 노획하였다. 이 기세로 폐공을 수레에 모시고 낙양동 쪽에서 진나라 군대를 공격했을 때 전차를 질주하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공로로 등공이라는 자기를 받았다. 그래서 번역 등관할 때 등이 되는 겁니다. 그 여세를 보라 수레에 폐공을 모시고 남양을 공격하였고 남전현과 지양현에서 전투할 때 전차로 질주하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면서 패상이 이르렀다. 패상이라는 건 진나라 안쪽까지 이르렀다. 하옹과 도착하여 진나라를 전멸시키고 폐공을 한왕에 봉하였다. 한왕은 하오영에게 여루의 자기를 내리고 봉호를 소평우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태복이 되어 촉한지역으로 들어갔다. 한지역, 촉지역. 하오영은 귀국하여 삼진을 평정하고 삼진에 이제 그 동해하고 사마은하고 그 누구죠? 동해 사마은 장안 요 세 사람이 어떤 봉지죠. 삼진을 평정하고 한왕을 따라 항적을 공격하였다. 한왕은 패배하여 불리하자 달아나다가 아마 팽성에서 좆된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달아나다가 효해와 노원을 발견하고 수레에 실었다. 한왕은 사태는 다급하고 말은 지쳐있으며 적이 뒤에서 추격해오자 두 아이를 발로 차서 버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팽성에서 이제 크게 작살나고 나서 항원 작살나고 나서 어쨌건 이제 목숨은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제 자기 아들내미 둘이 발견한 거야. 효회하고 노원이 자기 아들내미거든요. 근데 수레가 느려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타고 있으니까 느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발로 차가지고 수레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방은 얼마나 막장인가. 하오영이 수레 아래에서 이들을 받아 겨우 싣고 느릿느릿 달리다가 두 자녀들 포옹할 수 있게 되자 곧바로 치달랐다. 한왕은 진노하여 빡쳐서 노정 중에 하오영을 10차례 참수하려고 했지만 마침내 탈출하여 효혜와 노원을 풍으로 보냈다. 한왕은 형양에 도착하여 팽성에서 개작살나고 형양으로 들어갔죠. 형양에 도착하여 흩어진 병사를 규합하고 다시 세력을 회복하자 하오영에게 기양을 시급으로 하사했다. 그는 다시 한왕을 수레해 보시고 항적을 공격하였는데 진현까지 추격하였고 마침내 초나라 지방을 평정하였다. 하오영은 노나라 땅으로 돌아갔고 자지현의 시급을 더 받았다. 노나라 땅은 요 땅이죠. 한왕이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에 가을 연왕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연왕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하오영은 태복의 자격으로 고조를 따라 장도를 공격하였다. 다음에 고조를 따라 진 땅에 도착하여 초왕 신을 체포하였다. 요 얘기는 그 회음의열전에 나와있죠. 고조는 하오영에게 다시 여음현을 시급으로 하사하였고 부절을 내려 대대로 계승하도록 하였다. 하오영은 태복의 자격으로 고조를 따라 대땅을 공격하면서 무천과 운중까지 이른 공로로 시급 1000호를 더 받았다.
그 여세로 고조를 따라 진양현 부근에 있던 한신의 군대 내의 흉노 기망을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계속 패잔병을 추격하여 진양이라는 건 아마 이 근처 땅일 겁니다. 패잔병을 추격하여 평성에 이르렀다가 흉노에게 포위되어 7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 요게 백등산이죠. 백등산 포위전이죠. 전투. 유방이 좆될 뻔했고, 그리고 요 이후로 대략 한 100년 정도 동안, 수십 년 동안, 100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흉노가 한나라보다 고자세에 있게 됐죠. 고조가 사신을 시켜 연지에게 후한 예물을 보내자 묵돌이 한쪽 포위망을 해체하였다. 고조는 포위망을 벗어나 달아나려고 했지만 하오영은 일부러 천천히 걸으면서 쇠뇌를 마음껏 당겨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침내 탈출할 수 있었다. 그 공로로 세양현의 1000호를 시급으로 더 받았다. 다시 태복의 자격으로 고조를 따라 구주산 북쪽에서 흉노의 기만벽을 공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구주산이라는 거는요, 안문현 쪽이라, 안문산 쪽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 근처에 어디 아닐까 싶어요. 운중은 여기고요. 구주산 북쪽에서 흉노의 기망을 크게 공격하여 부채에 무찔렀다. 태복의 자격으로 평성현 남쪽에서 흉노의 기망을 공격하여 진지를 3차례 함락시켰는데 공로가 많아 빼앗은 읍의 500호를 받았다. 태복의 자격으로 진희와 경포의 군대를 공격하여, 진희 경포는 둘 다 이제 반역자인데 진희는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경포는 국왕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죠? 진희와 경포의 군대를 공격하여 진지를 함락시키고 적을 물리쳐 1000호의 시급을 더 받았으며 여음현의 6900호의 시급을 확정하고 이전의 시급은 반납하였다. 하오영은 유망이 처음 폐연에서 봉기할 때부터 서거할 때까지 항상 태복의 자리에 있었고 태복의 신분으로 효혜제까지 섬겼다. 효혜제와 고후는 하오영이 하읍현에서 효혜제와 노원공주까지 탈출시킨 것에 감사하여, 노원은 딸이었구나, 아들이 아니었어, 하오영에게 궁궐 북쪽에 제일 훌륭한 저택을 지어주면서 가깝게 지냅시다 라고 말하고 그를 각별히 존중하였다. 효혜제가 서거하자 하오영은 태복의 신분으로 고후를 섬겼다. 고후가 서거하고 대왕이 들어오게 되자, 대왕이 들어온다는 거는 유망의 아들인데요, 유항인데 효문제죠. 나중에 효문제가 된다네요. 대왕 효문제가 들어오자, 대왕이 이제 유항이 들어오자 하오영은 태복의 신분으로 동무후와 함께 궁중으로 들어가 잔당을 말끔히 정리하고 소재를 폐위시켰으며 천자의 어가를 가지고 대왕을 관저로 영접하고 대신들과 함께 효문 황제로 옹립하였으며 다시 태복이 되었다. 8년 후 하오영이 죽었다. 그의 시호는 문후였다. 그의 아들 이후조가 계승하였는데 그는 7년 후에 죽었다. 조의 아들 공후사가 대를 이었고 그는 31년 후에 죽었다. 사의 아들 파는 평양공주와 결혼하였다. 대를 계승한 지 19년 뒤인 원정 2년 그는 부친의 하녀와의 관통죄에 연루되어 자살하였고, 부친의 하녀와의 관통죄에 연루되어 자살하였고 본국도 박탈당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게 번역 등관에서 등의 열전입니다. 하오영의 열전이었죠.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관영의 열전이 남았는데 관영도 한번 읽어보죠. 영음 후 관영은 수양현에서 비단을 파는 장수였다. 수양현이라는 거는, 수양현이 어딜까요? 상구라네. 상구 쪽이라네. 상구 쪽이니까 대략 아마 이쯤 아닐까요? 이 어디 아닐까요? 저거보다 북쪽인가?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장사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고조가 폐공이었을 당시 각지를 공략하며 홍구 일대에 이르렀을 때 장한이 항량을 격파하여 죽이자 폐공은 탕현으로 회군하였다. 관영은 당초 중년의 신분으로 폐공을 따라 성무에서 동군의 군의를 강리에서 진나라 군대를 각각 격파했다. 동군은 여기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공로로 7대부의 자기를 받았다. 관영은 폐공을 따라 박의 남쪽 개봉 고구에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는데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공로로 집백의 자기를 받았고 설릉군이라는 징후를 가지게 되었다. 폐공을 따라 양무 서쪽에서 낙양일까지 공략하여 진나라 군대를 시북쪽에서 격파하고 북쪽으로 황하와 나루를 봉사했으며 남쪽으로는 남양군 수인 여의를 양성에서 양성 동쪽에서 격파하여 마침내 남양군을 평정하였다. 낙양의 동쪽에서 싸우고 남양군으로 들어갔다. 아까 읽었던 거죠, 그죠?
또한 서쪽 무관으로 진입하여, 무관은 요쯤인데, 요쯤일 거야 아마. 요쯤인데 남양에서 그 관중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무관으로 진입하여 남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패상에 이른 공로로 집규의 작을 받았으며, 집규라는 거는 그거죠, 그 제후의 작이죠. 받았으며 창문군이라고 불렸다. 패공이 한왕으로 즉위하여 관영을 낭중으로 임명하자 관영은 한왕을 따라 한중으로 진입하였다. 한중 땅. 10개월 사이에 다시 중알자로 임명되었다. 중알자 관작 이름입니다. 그는 한왕을 따라 회군하여 삼진을 평정하고 역양을 함락시켰으며 세왕을 항복시켰다. 관영은 돌아와 패구에서 장안을 포위하였으나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다시 한왕을 따라 동쪽으로 임진관을 경유하여 은왕을 공격하여 항복시켰고, 은왕은 사망이랍니다. 사망, 은왕. 임진나루를 건넜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건너갔다 그런 말인가? 은왕을 항복시켰고 그 땅을 평정하였다. 정도 남쪽에서 항우의 장군 용저, 위나라 재상 항타의 군대를 공격하였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이를 격파했다. 정도라는 거는요, 산동성 정도현. 정도가 지금 산동성이구나. 아마 이 근처 어딜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공로로 여루의 자기를 받았고 창문후라고 불렸으며 두현의 평향을 시급으로 받았다. 관영은 다시 중알자의 자격으로 한왕을 따라 탕현을 항복시키고, 탕현이죠, 탕을 함락시키고 팽성에 도착하였다. 항우가 한왕을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한왕이 서쪽으로 달아나자 관영은 한왕을 따라 회군하여 옹부에 주둔하였다. 왕무와 위공 신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관영은 한왕을 따라 그들을 격파했으며 하황현을 공격하였고 서쪽으로 병사들을 습격하여 형양에 주둔하였다. 팽성에서 깨지고 형양으로 들어왔다. 초나라 기병대가 많이 밀려오자 한왕은 군중에서 기병대 장군을 뽑으려고 하니 모두들 옛 진나라의 기사로서 중천 사람인 이필과 낙갑이 기마에 익숙하고 현재 교위로 있기 때문에 기마대장으로 삼을 만하다고 추천하였다. 한왕이 그들을 임명하려고 하니 이필과 낙갑이 신들은 옛 진나라 백성이니 아마도 군인들이 신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의 측근에서 기마에 능한 사람이 선발되면 신들이 그분을 보조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관영이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그가 여러 차례 치열한 전투 경험이 있으므로 곧바로 관영을 중대부로 임명하였고 이필과 노갑은 좌우 교위를 맡도록 하였다. 관영은 낭중의 군대를 거느리고 형양 동쪽에서 초나라 기병대를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형양에서 초나라를 이겼다. 형양은 이제 요 근처 땅이죠. 격파했다. 관영은 조서를 받들고 단독으로 초나라 군대 후방을 공격하여 그들의 군량 보급선을 차단하고 양무에서 출발하여 양읍에 이르렀다. 관영은 노현 일대에서 항우의 장군 항관을 공격하여 무찔렀고 그 위하의 사병이 우사마와 기병대장 각각 한 사람씩의 머리를 베었다. 전부 다 이 근처 땅일 겁니다. 이 근처에서 계속 싸우는 걸 거예요. 아마도. 양읍이 어딜까? 양읍은 하남성 회현이라 그러니까 이 근처 맞네. 요 근처 땅 맞네요. 자, 관영은 자공 왕무를 공격하고 연땅 서쪽에 주둔했는데 그 위하의 사병이 누번의 장군 5명과 연윤 1명을 참수하였다. 연땅이라 그러면 여기가 북쪽에 있는 연나라인가? 아니면은 다른 지명인가? 지금 정황상으로 봐서는 남쪽에 다른 땅인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누번이라면은 맞네. 연땅 서쪽에 주둔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이 땅 맞고 누번이라는 거는 요 북쪽에 있는 종족의 이름이었고요. 갑자기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헷갈리네요. 관영은 백마현 일대에서 왕무의 별동대장 환영을 공격하여 무찔렀는데 그 위하의 사병이 도위 한 사람을 참수하였다. 백마라는 거는 황하를 건넌 나루터입니다. 이 근처 어디 있을 겁니다. 하북성 일대에서 자꾸 싸우네요. 그 위하의 사병이 도위 한 사람을 참수하였다. 관영은 기마병을 이끌고 황하 남쪽을 건너 한왕을 낙양으로 전송하였고 남쪽으로 가서 한왕을 남쪽으로 전송하였고 사신으로 북쪽 한단에 도착하여 재상 한신의 군대를 영접하였다. 한단은 이제 요 땅이죠. 그때 한신이 이제
그 조나라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조나라하고 그 다음에 제나라하고 연나라를 개작살내고 있었죠. 연나라 항복했지만. 관영은 오창으로 돌아와 어사대부로 승진하였다. 오창이라는 거는요, 하남성 형양 쪽이라네. 형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되겠다. 형양으로 돌아와 어사대부로 승진하였다. 한당 갔다 와서. 자, 3년 후 관영은 여루 신분으로 두현의 평향을 시급으로 받았다. 관영은 어사대부 자격으로 조서를 받고 랑중의 김하병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제상 한신에 예속되어 역성 일대에서 제나라 군대를 격파했으며 그 휘하의 사병이 거기장군 화무상과 장리 46명을 포로로 잡았다. 전영은 임치를 함락시키고 제나라의 임시제상 전광을 생포하였고 제나라 제상 전횡을 추격하여 영과 박에 이르러 그의 기마부대를 격파했으며 휘하의 병사가 기마대장 중 1명을 참수하고 4명을 생포했다. 요 제나라 박살낸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 회음의 열전에서 한번 자세히 얘기한 바가 있죠, 그죠? 그거를 참고하십시오. 회음의 열전 말고 그 전담 열전이라고 우리 앞에 있었는데, 전담 열전이라고 없었나? 장혜진, 잠깐만요. 장혜진 어디지? 맞아. 그 94번 열전이 34번째 열전인 전담 열전이었는데요. 전담 열전에도 제나라 내부 사정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랬다고 합니다. 관영은 영과 박을 공격하여 천승현에서 제나라 장군 전흡을 격파하였고 그의 휘하병사가 전흡을 참수하였다. 관영은 동쪽으로 한신을 따라 고밀현에서 용저와 유공선을 공격하였는데, 용저하고 유공선이라는 거는 그 제나라가 박살나고 있으니까 그 항우가 제나라에 보낸 원군이죠. 공격하였는데 휘하의 병사가 용저를 참수하고 우사마와 연윤 각각 한 사람씩과 노번의 장군 10명을 생포하고 그 자신은 부대장 주란을 생포했다. 제나라 땅이 이미 평정되자 찬신은 제왕으로 자립하여 관영을 별동대장으로 삼아 노나라 북쪽에서 초나라와 장군 공고를 공격하여 붙이도록 하였다. 관영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설군의 군장을 격파했으며 설당에서 싸우고 격파했으며 자신은 기병대장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 관영은 부양을 공격하고 더 전진하여 하산과 그 동남쪽으로 취려 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 설에서 계속 남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남쪽으로 와가지고 관영은 회수를 건너, 요게 회수죠, 그죠? 회수를 건너 그 성읍을 모두 항복시키고 광릉에 이르렀다. 광릉은 아마 이 근처에 있는 항구일 거예요. 그때 항구가 아니었나? 아무튼 이 근처 땅입니다. 광릉에 이르렀다. 항우는 항성, 설공, 담공을 시켜 다시 회수 북쪽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관영은 회수 북쪽을 건너 합이라는 것도 요 근처 땅입니다. 회수 이북의 땅이에요. 합에서 항성과 담공을 격파하였고 설공을 참수하였으며 합의를 항복시켰으며 평양에서 초나라 기마병을 격파하고 마침내 팽성을 함락시켰고 주국인 항탈을 포로로 잡고 유, 설, 폐, 찬, 소, 상을 항복시켰다. 여기서 평양이라는 거는 산동에 있는 땅이랍니다. 이 근처, 전부 다 이 근처에 있던 싸움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관영은 고와 초를 공격하여 다시 부대장 주란을 체포하였다. 관영은 한왕과 함께 이향에서 다시 회동하여 한왕을 따라 진성 아래에서 항적의 군대를 공격하여 격파했는데 휘하의 병사가 노번의 장군 2명을 참수하였고 기병대장 8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 공로로 2500호의 시급을 더 받았다. 진현에서 격파했다. 항적이 해하의 전투에서 패하고 달아나자 관영은 어사대부의 신분으로 조서를 받고 단독으로 기마병을 동원하여 항적을 동성까지 추격하여 격파했다. 동성이라는 거는 안휘성이랍니다. 아마도 요 근처 어디 땅일 겁니다. 아마도. 역양을 함락시켰다. 관영은 동성까지 추격하여 격파했다. 휘하의 병사 5명이 함께 항적을 참수하여 항우를 죽였다. 모두에게 열후의 자기가 내려졌다. 관영은 좌우 사마 각각 한 사람씩과 병졸 12,000명을 항복시키고 그 장리를 모두 체포했다. 관영은 동성과 역양을 함락시켰다. 관영은 양자강을 건너 오현 일대에서 오곤의 군장을 격파했고 오곤의 군수를 체포했으며 마침내 오군, 예장군, 회계군을 평정하였다. 오군은 요 땅이고요, 회계군은 요 땅이고요, 그리고 예장군은 요 땅입니다. 동남쪽을 평정하였다.
관영은 귀국하여 회북지역에 52개연을 평정하였다. 회북지역이니까 회수 이북의 요 땅 52개연을 평정하였다 라고 합니다. 한왕은 황제에 즉위하자, 유방이죠. 황제에 즉위하자 관영에게 3,000호의 지급을 더하사하였다. 그의 가을 관영은 거기 장군의 신분으로 고조를 따라 연왕 장도를 공격하였다. 장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다음에 고조를 따라 진땅에 이르러 초왕 신을 체포하였다. 진땅에 이르러 초왕 한신을 체포하였다. 그 회무한 신이죠. 귀국하자 고조는 부절을 하사하여 대대로 계승하게 하였으며 영음 땅 2,500호의 시급을 하사하고 영음무라고 불렀다. 관영은 거기 장군의 신분으로 고조를 따라 한왕신을 대땅에서 공격하고, 여기서 한왕신이라는 거는 그거죠. 흉노한테 붙은 한신이죠. 대땅에서 한왕신을 격파하고 공격하고 마읍에 도착하여 조서를 받고 단독으로 누번에서부터 북쪽 6개연을 함락시켰고, 누번 땅에서부터 북쪽 6개연을 함락시켰고, 대땅에 좌상을 참수하였으며, 좌상이라는 건 좌승상이겠죠. 대나라의 좌상을 죄송합니다. 대나라의 좌상을 참수하였으며 무천 북쪽에서 흉노의 기마병을 격파했다. 다시 고조를 따라 진양 일대에서 한신의 흉노 기마병을 공격하였을 때 휘하의 병사가 흉노족의 백제 장군 한 사람을 참수하였다. 백제라는 거는 이제 그 흉노의 일파랍니다. 언제 오셨대? 뭐 계속 죽지. 죽여야지 뭐. 죽이는 얘기밖에 안 적혀있는데 뭐. 아무튼 그 진양에서 흉노를 또 이겼다. 진양이라는 거는 요 근처 땅이죠. 굉장히 뛰어난 장군인 것 같네, 읽어보니까. 관영은 조서를 받고 연, 조, 제, 양, 초의 기마 전차 부대를 병합하여 이끌고 사석에서 흉노의 기마병을 격파했다. 연나라, 조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그 다음에 양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의 기마 전차 부대를 병합하여 이끌고 사석이라는 거는 지금의 산서성 청락현이라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까지 흉노가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흉노의 기마병을 격파했다. 평성에 이르렀을 때 흉노에게 포위되었다가 백등산이죠. 고조를 따라 동원으로 회군하였다. 고조를 따라 진희를 공격하였고 조서를 받고 단독으로 고격 아래에서 진희의 승상인 후창의 군대를 공격하여 물리쳤을 때 휘하의 사병이 후창과 특장 5명을 참수하였고, 특장이라는 것은 뭐 대장군 같은 큰 장군이겠죠. 여기가 진희가 반란을 일으킨 곳입니다. 물리쳤을 때 휘하의 사병이 후창과 특장 5명을 참수하였고 고격, 노노, 상곡양, 안국, 안평을 항복시켰다. 동원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경포가 반란을 일으킨 곳은 구강이죠. 일으키자 관영은 거기 장군의 신분으로 먼저 출격하여 상에서 경포의 별동대장을 공격하여 무찔렀고 부대장과 누번의 장군 3명을 참수하였다. 또한 경포의 상주국과 대사마의 군대를 진격하였다. 또 경포의 별동대장 비주를 진격하여 관영 자신은 좌사만 사람을 생포하였고 휘하 사병이 소대장 10명을 참수하면서 북쪽으로 회수까지 출격하였다. 그 경로로 2,500호의 시급을 더 받았다. 경포를 조지고 나서 고조는 귀국하여 관영의 영음 땅 5,000호의 시급을 확정하고 이전의 시급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관영의 전체 공적은 고조를 따라 2,000석 관원 2명을 체포한 것과 단독으로 16개 군대를 격파했으며 46개 성을 함락시켰고 1개국 2개 군 52개 현을 평정하였으며 장군 2명, 주국과 재상 1명 2,000석 관원 10명을 체포한 것을 들 수 있다. 관영이 경포를 격파하고 귀국하였을 때 고조가 죽었다. 붕화했다. 관영은 여루의 신분으로 효해제와 여태우를 섬겼다. 태우가 붕화하자 여록 등이 조왕의 신분으로 스스로 장군이 되어 장안에 주둔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제나라 애왕이라는 거는 뭐 그냥 왕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제왕이었겠죠. 제애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하여 서쪽으로 진격하여 장차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주살하려고 했다. 장안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애왕이 그 반란을 진압하려 왔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죠. 상장군 여록 등이 이 소문을 듣고 곧 관영을 대장으로 삼아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도록 하였다. 관영은 출장하여 형량에 이르자 장안에서 나와가지고 형량에 이르자 강후 등과 함께 모의하여 형량에서 병사를 주둔시키고 제왕에게
여씨를 주살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니 제나라 군대가 더 이상 진격하지 않았다. 강호 등이 여씨 일족을 주살하자 제왕은 군대를 철수하여 귀국하였고 관영 역시 철수하여 형양에서 귀국한 뒤 강호 진평과 함께 대왕을 아까 유황이죠, 그죠? 유황을 효문제로 옹립하였다. 효문왕제는 이에 관영에게 3,000호의 시급을 더 책봉하였고 황금 1,000근을 하사했으며 태위로 임명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씨가 이제 여후가 이제 여씨들이 세상이 됐는데 여후가 죽고 나니까 그 이제 다른 여씨들이 이제 계속 정권을 이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제나라 애왕이 이제 빡쳐가지고 좆대봐라, 그렇게 좆대봐라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을 했는데, 장안에서는 한나라 조정에서는 관영을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애공을 상대하게 했고, 근데 이미 관영과 강후 같은 사람들은 여씨를 그러니까 애공하고 싸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여씨를 조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씨를 조지겠다고 애공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애공은 군대를 물려서 돌아갔고, 강후 등등은 이제 여씨를 조지고 대왕 유황을 효문제로 옹립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얘기한 거 그 뭐예요? 결코 그 아까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있었잖아. 결코 그 뭐지? 장차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주살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여씨를 주살하겠다라고 간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 같네요. 자, 3년 후 강후 주발이 재상직을 사직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자 관영은 승상이 되었고 퇴위직을 그만두었다. 이에 흉노들이 대대적으로 북지와 상군으로 진입하자 흉노가 쳐들어왔다. 진입하자 황제는 승상 관영에게 기마병 85,000명을 거느리고 흉노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흉노가 퇴각하고 제북왕이 반란을 일으키자 제북이라는 거는 이제 요 땅을 의미합니다. 제북왕이 반란을 일으키자 돛을 내려 관영의 군대를 귀환시켰다. 1년 뒤에 관영은 승상직에 있다가 죽었는데 의후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의 아들 평후 관아가 후작을 계승하였다. 그가 28년 후에 죽자 관아의 아들 관강이 후작을 계승하였다. 13년 후 관강이 죄를 지어 2년 동안 후작 계승이 단절되었다. 원광 3년, 원광이라는 거는 한나라 무제 때의 연호랍니다. 유철이죠. 132년이랍니다. 귀원전 132년. 원광 3년 천자가 관영의 손자, 무제죠, 그죠? 무제가 관영의 손자 관현을 임여후에 봉하였고 관씨 후대를 계승시켰다. 8년 후 관현이 수뢰죄를 범하자 본국을 해제하였다. 아니 뭐가 어려워, 이 사람들. 내가 다 해설해주고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물어요. 그럼 내가 대답해줄 거 아닙니까? 물어요, 진짜로. 일단 계속 읽을게요. 자, 드디어 끝인데 요까지가 이제 번역 등관 중에 관의 열전인 거죠. 태상홍은 말하였다. 내가 풍패에 가서 그곳 노인들을 방문하고 소화, 조참, 번쾌, 등공의 예측과 그들의 평소의 사람됨을 살펴보니 들은 바가 매우 기이하였다. 그들이 칼을 휘두르며 개를 도살하거나 비단을 팔고 있을 때 어찌 파리가 준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가듯이 자신들이 한나라 고조를 만나 한나라 조정의 이름을 날리고 자손들에게 은덕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겠느냐. 나는 번타광과 교류하였는데 그는 나에게 고조의 공신들이 흥겨했을 때 위와 같았다고 말해주었다. 라고 합니다. 일단 요까지가 번역 등관 열전 전부고요. 어려우면은 물으세요. 그래야 내가 대답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지. 내용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은 내 발음이 문제다, 그런 거 있잖아. 일단 열전 자체는 다 읽었는데 한번 물으실 거 있으면 지금 물어주세요. 총평하자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역 등관은 각각 4사람을 의미하고요. 번이라는 거는 번쾌, 역은 역상, 등이라는 거는 하오영, 관은 관영이죠, 그죠? 이게 문제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내용이 이게 앞에 것들하고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열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지금 30몇 번째 열전이지? 번역 등관 열전이 35번째 열전인데요, 34번째 열전이 전담 열전. 전담은 그렇다 치자 뭐. 전담 열전. 그 다음에 33번째 열전이 한신 노관 열전. 31번째 열전이
경포열전, 설원먼지열전이 위표 팽월열전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얘들은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제후왕이 됐거나 아니면은 내부에서 제후왕이 됐지만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한신하고 노관은 둘 다 이제, 노관은 이제 예를 들면 애초에 아예 유방의 친구였고 근데 연왕이 됐다가 반란을 일으켰고, 한신은 이제 그 유방한테 귀순했다가 한나라 왕족이었다가 유방한테 귀순했다가 이제 북쪽으로 옮긴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회음은 관중에서부터 유방을 따랐는데, 잠시만요, 관중에서부터 유방을 따랐는데 어딥니까? 반란이 일으켰다가 좆됐고, 경포는 국왕에서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하고 한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란이 일으켜서 좆됐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등관열전에서 이제 번쾌나 아니면 역상이나 등 그 하우영이나 아니면 관영 같은 사람들은 거의 처음부터 이제 유방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노릇을 했었고 공도 혁혁하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끝까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배신을 안 했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신, 노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되게 대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따로 그 뭐예요, 열전을 만들어 놨다고 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한신 요 번역등관 열전은 읽어보면은 각 장군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공적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번쾌 열전 할 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싸워가지고 몇 명을 잡고 어떤 그게 몇 석 정도의 어떤 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한신, 예를 들면 이제 회의무 열전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아무래도 한나라 장군들이니까 좀 사마천이 쓸 때 신경을 쓰지 않은가,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좀 특별 대우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앞에 사람들이 좀 덜 특별 대우를 받았거나 소홀하게 다뤄졌거나 그렇다고 생각이 드네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사마천 그 사평도 지금 칭찬 일색이잖아요. 앞에서는 뭐 누가는 뭐 옛날에 공덕으로 쌓아서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관귀한 꾀로서 제후가 됐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번역등관 열전에는 또 그런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사기를 읽을 때는 걸러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열전은 이제 그 장승상 열전인데, 장승상 열전 한 3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쉴게요. 저도 목도 아프고요. 자, 지금까지 내가 몇 분 읽은 거야? 1시간 7분 읽은 거야? 이게 이제 권 95 번역 등관 열전 제 35였습니다. 혹시 뭐 그 듣다가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아무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바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꼭 유튜브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 나중에 정정할 수 있으니까, 영상 자체를 고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3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